네, 좋은 정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미국 주식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달러 때문에 주식 많이 떨어졌을 때 네. 와, 환히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번에 그 1,400원 갔을 때 있죠. 네. 엄청 떨어졌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게 되더라고요. 네, 막아주죠. 네. 근데 꽤 막아주더라고요. 네, 엄청 많이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달러로 해서 미국 주식 그냥 직접 사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와, 환율이 방어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FOMC 발표하고 금리 동결 발표하고 네. 시장은 폭등했는데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는 지금 뚝 떨어졌더라고요. 뚝 떨어졌죠. 네네. 저는 아침에 환율 안 봤는데 네. 그 댓글들을 보고 네. 환율을 뚝 떨어졌다고 네. 환율이 떨어지는데도 나는 신난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3원 정도 아마 오늘 떨어졌을 많이 거예요. 떨어졌구나. 네.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까? 원달러 전망이 어떻게 될까? 사실 잘 모르죠. 예. 네. 사실 잘 몰라요. 그걸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별일이 없으면 큰 침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내년 말까지 금리를 몇 번 내리면서 서너 번 내리면서 쭉 갈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는 지금의 강세 기조보다는 약세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지난달서부터 사실은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워낙 강세 요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내년을 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을 오픈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내년에 S&P 500으로 나는 10% 벌었어. 지수가 내년에도 10%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환도 10%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똔똔이 되는 거예요. 예,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할 수 있는 ETF들, S&P 500이라도 해지를 할 수 있는 ETF나 아니면 펀드들 이런 거를 조금 섞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주식은 환을 오픈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환을 오픈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해지되는 상품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는 해지되는 ETF나 해지되는 상품으로 좀 교체를 해서 똑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환 방어를 조금 하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맞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달러 투자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 질문을 깜빡했다가 지금 얘기하신 것도 기억났어요. 같은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투자하더라도 뭐 환율 해지하고 네. 안 하고에 따라 이 전략에 따라서 수익률도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네, 갈립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환은 아예 너무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고 너무 많이 등락이 계속 되는 부분이라 뭐 일정 뭐 천 몇백 원에서 얼마까지는 뭐 이 안에서 놀겠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 안에 어디까지 환율까지는 저는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런데 환 해지 어떨 때 보면 환 해지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때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해지에 대한 수단도 정말 잘 활용해야 하더라고요. 혹시 혹시 의견 있으신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ETF 중에 팡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국내에 상장된 대형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가 있는데 그 ETF를 올해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괜찮죠. 꽤 괜찮은데 만약에 작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깨지는 거죠. 만약 환이 많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시기를 아까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는 시기는 사실은 해지형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픈형을 투자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나마 금리를 조금 낮추는 시기에는 그래도 다 해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해지하는 비중을 좀 넣어서 그 시장을 좀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업자들은 그냥 원달러 선물을 그냥 숏을 쳐버리니까 이제 숏을 잡아버리면 이제 매도를 시켜버리면 그럼 이제 환을 방어를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그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들은 그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ETF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 해지에는 비용이 듭니다. 해지에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미국의 10%의 S&P 500이 주식이 낮다라고 했을 경우에 해지형을 투자를 하게 되고 환이 하나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2%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8%가 되는 거죠.
8%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다른 변화가 있었다, 환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내 수익을 보전을 하는 거죠. 똑같이 10%를 벌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저희가 게스트분들한테 오면 공통적으로 여쭤봐요. 네. 어떻게들 투자하고 구성하신지 궁금해서. 네. 1억 원 투자 이야기인데, 네. 1억 원이 갑자기 생긴다면 네.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투자하실 건지 네. 포트폴리오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최종 도착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1억 원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상황이면은 한 1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 나갈 것 같아요. 예, 채워 나갈 것 같은데, 그 채워 나가는 거의 최종 종착점은 지금 매그니피센트 7 7개 종목의 60%, 그다음에 미국 회사채의 20%, 그다음에 미국 국채의 20%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와, 깔끔하네요. 근데 굉장히 지금 보면 M7에 60% 정도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와, 빅테크에 깜짝 놀란 게 빅테크의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네. 이 정도도 아무래도 이제 상승 모멘텀도 더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안전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채권까지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채권 투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5%대 야,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그냥 돈만 넣고 기다리면은 5% 준대. 근데 물론 30년 채권 30년 기다리고 있진 중간에 빼겠지만, 그럼요. 그거보다 좀 싸게 이제 매매가 되겠죠. 그래도 뭐 한 4% 이렇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M7의 60% 그리고 회사채하고 그다음 국채 이렇게 20%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회사채는 이제 조금씩 채워가시면 될 거고, 이제 주식도 그래요. 사실은 주식이 이제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 가지고 자산 배분을 조금 저는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 국채가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오늘 4%가 깨졌어요. 4% 이제 깨졌다면은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형 미국의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전망하는 내년 미국의 10년 금리 하단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년 말쯤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더 이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좀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